안녕하세요. 교양영어 스크린 영어 2022년 1학기 수업 시작합시다. 몇 주 차죠? 15주 차죠? 15주 차 맞나요? 한번 볼까요? 몇 주 차죠? 네, 이제 15주 차. 250분? 뭐지? 15주 차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250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는데 고치고 갈게요. 과제. 고치고 가야겠죠? 잠시 녹화를 포즈를 시켜놓고 시험을 하겠습니다. 네. 과제에 대한, 할당된 그 타이머가,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치고 갔습니다. 지우고요. 자, 스크린 영어,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기말이 있어요. 그죠? 기말이 있는데, 기말 날짜를 여러분들이, 어, 결정하세요. 네네네. 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유닛 3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수업은 유닛 3를 그냥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을 거예요. 그 영상은 이번 주가 영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은 14일 날짜가 어떻게 되지? 네, 6월 14일 또는 21일 중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쪽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14일 아니면 21일 중에 원하는 날짜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유닛 3 하나를 준비하기에 일주일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나는 2주 동안 공부해야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다. 여지껏 유닛 3를 배우긴 했지만 나는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21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4일날 볼지 20일날 볼지 그거를 결정할 테니까 21일이든 14일이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날짜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네, 어차피 나는 그날 학교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스크린 영어 원래 수업 시간이 몇 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날짜가 날짜는 뭐 당연히 14일이랑 21일이랑 14일인데 날 시간이 보면 1시 1시네요. 오후 1시 14일 오후 1시 또는 21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유닛 3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 온라인 시험을 보면 참 더 수월하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시험이 지금 허락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유닛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은 유닛 3, early to bed, early to rise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 할 일은 유닛 3 여러분들과 수업했던 내용들 요 레슨 3 안에 요점 정리를 해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레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쪽지를 받고 이제 공지사항이 나간 그 후부터 투표를 최대한 빨리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날짜를 결정해 놓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결정 안 해놓고 시험 준비하는 건 좀 이렇게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월할 겁니다. 과제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유닛 1, 2, 3가 과제였는데 과제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과제 점수를 매기는지 알려줄게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과제 점수에 대한 어, 헷갈리는 게 없겠죠. 혼란스럽지 않을 테니까 과제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유닛 1을 과제를 100%라고 쳐요. 그죠? 그리고 유닛 2의 과제를 100%라고 치고 유닛 3의 과제를 100%라고 치면 세 가지 모두 다 하면 300%잖아요. 300. 점수라고 치면 300이라고 치고 30, 30, 20,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출석 20%라고 하면 20%가 남아요. 그죠? 20%가 여러분들의 과제 점수가 되는데 방정식이죠. 300점 대 20%라고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합산 점수가 과제의 합산 점수가 300%에 못 미치면 그죠? 300%당 20점을 준다고 하면 150%라면 그죠? 150%라면 10점을 받게 되겠죠? 왜냐면 300%에서 150%로 반절이 줄었으면 과제 점수 20점을 받을 거에서 10점으로 주는 게 되니까요.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과제 점수를 매길 겁니다. 난 그냥 하래서 그냥 한 건데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나는 점수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기간을 줍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줄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의 기간은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만 줄 거예요. 이걸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만 줘야 돼.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만 줘야 되나요?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만 주겠습니다. 모두 다 오픈을 시켜놓으면 그 전에 있는 점수가 어떻게 하게 될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과제를 막 만약에 90%까지 다 해놨다. 유닛 1도 90%를 맞춰놨고 유닛 2, 유닛 3 다 90% 맞춰놨다. 그죠? 그러면 20%에 90%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18, 18점을 주면 되네요. 나 방정식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300점 만점에 270을 받은 사람은 20점 만점에 18점을 받으면 돼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거 괜찮은데, 난 이거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점, 10점, 10점 해가지고 30점 빠진 거 지금 어디 있는지 뭐 찾고 다시 해보고 100점을 다시 맞추느라고 하고 시간 없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유닛 1, 2, 3를 다 풀어보고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되겠죠. 18점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과제를, 내 과제가 몇 점이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점수 계산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다 더해봐야 돼요. 총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총점으로 나오나?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서 도대체 몇 퍼센트, 20%의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과제 점수가 총 20점이라고 하면, 거기서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는 점수인가라고 방정식을 다 X를 도입해서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저 몇 점이에요? 라는 그런, 교수님 전화번호 뭐예요?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나요? 네. 하지만 이제 과제를 안 한 학생들이 있죠. 근데 나는 과제를 지금 상태를 보니까 20%에서
3점도 못 얻어갈 것 같다. 라면 생각보다 문제가 크죠? 생각보다 문제가 커져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 과제 점수 20점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계산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면 과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계산을 안 하면 노력으로 계산을 합니까? 98% 맞은 사람은, 20% 맞은 사람보다 노력이 똑같은 건가요? 노력만 했으면 20% 맞아도 98점 맞은 사람이랑 같은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난 점수가 많은 게 노력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당, 노력의 계산으로 가겠죠. 사실 그렇게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반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많은데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점수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공지사항으로도 같이 나갈 텐데 공지사항을 지금 쓸까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유닛 1이 된다. 레슨 1에서는 공지사항. 이거 공지사항 괜히 쓰다가 화면이 멈출 수도 있는데. 화면 잠깐 멈추고 공지사항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40, 20)
마우스가 뭔가를 또 눌렀기 때문에 되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뭐 길게 얘기한 게 길게 쓴 게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기말 시험은 14일 또는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쪽지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6월 8일 저녁 6시 전까지 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 주 영상이 마지막 마지막 온라인 강의에 업로드해요. 기말 시험 범위는 유닛 3입니다. 자, 과제 점수 안내예요. 100분율로 총 과제 점수를 300으로 봤을 때 과제 점수 만점은 총 성적이 100%라고 봤을 때 20%를 차지하게 되죠. 무슨 소리냐면 기말 30, 이것도 써야지 되나? 중간 30, 기말 30%, 성적이 된다. 출석 20%, 그리고 과제 20%. 자꾸 멈추죠. 이게 내가 스페이스인지 뭔지를 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잠시 설명을 할게요. 과제 점수를 이제 총 100분율을 봤을 때 총 점수가 100%라면, 그러니까 총 점수란 얘기가 90% 이상 받으면 A 받고 그 계산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100%라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그다음에 과제가 20이에요. 그래서 과제 유닛 1이 100%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한 거 있잖아요. 온라인 마이 잉글리시 랩에 들어갔을 때 유닛 1을 100%로 봤을 때 98을 받은 사람도 있고 100을 받은 사람도 있고 50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유닛 1에서 80 받은 사람,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유닛 2에서 20을 받았어요. 유닛 3에서 10을 받았어요. 그냥 날짜 안에만 그냥 하지 하면서 그냥 끄적이는 학생, 처음엔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다가 그런 학생과, 그럼 이제 110이죠. 총을 봤을 때 300을 그 총에 합산해서 총 110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학생, 유닛 1에서 100 받고, 그 다음에 유닛 2에서 40 받고, 유닛 3는 아예 하질 않았어요. 140 받았으면, 유닛 3를 하기에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140으로 예시에 나오는 학생 1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죠? 총점을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총점을 140을 맞은 이 학생은 20% 완전 풀로 다 받으려면, 과제 점수 20%를 풀로 받으려면 140점에서 160점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풀면 300이 만점이라고 봤을 때 300대 140은 20대 X라고 해서 X는 9.3이 나와요. 그래서 과제 점수를 9.3%를 받는 거죠. 20%를 받는 학생이 있는다고 쳤을 때 9.3%면 상당히 많은 차이예요. 상대평가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본인들이 알아야 뭔가 클리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 과제 점수를 확인하는 거. 나한테 확인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계산기 앉아서 두들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 과제 점수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 과제 총점, 유닛 1, 유닛 2, 유닛 3를 합쳐봤을 때 300%라고 만약에 300%라고 보면 거기 300%에서 본인 과제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계산이 가능하죠. 그걸 20%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총점 과제 점수 20에서 한 18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과제를 다시 열어달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죠? 20%에서 18점 받는 거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 라면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과제를 1, 2, 3를 다 했어. 근데 하는 데에만 의의를 뒀지 굳이 뭐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유닛 1, 2, 3를 다 합쳤는데 100%가 안 돼. 한 50 맞았어요. 여기서 10, 여기서 10, 여기서 30 이래서 50 나왔어. 그러면 300을 봤을 때 50이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0의 6분의 1은 12점인가요? 몇 점이죠? 어쨌든 작은 점수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본인 점수를 계산을 해서
나는 20점 만점에서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성적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라는 학생들은 나한테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날짜를 빨리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풀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목요일날 오후 저녁 6시 전까지는 얘기해줘야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다른 기말고사 준비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 공부를 해서 1%, 2%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제를 풀어서 10%를 올릴 수 있다면 이거는 꼭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목요일 저녁 6시까지 그 날짜, 시험 날짜 정하는 그 쪽지 보낼 때 같이 교수님 과제 유닛 1, 2, 3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열어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과제를 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점수로 책정이 돼요. 이제 그걸 책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가장 높은 점수를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했던 점수를 책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가장 높은 점수를 책정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책정하는 거는 굳이 시도를 안 해봐도 되는 과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어드밴티지죠. 여러분들에게 과제도 안 받는데 기회도 주면서 점수도 준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다시 신청하고 싶은 사람, 과제 점수 때문에 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성적 나오기 전에 우선 교수님 B에서 B풀 주세요 그 소리를 하느니 과제 점수를 5점이든 3점이든 올려놓겠다는 학생들은 과제를 하시는 대신에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하시는 대신에 제일 최근의 점수만 기록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할 거면 다 하세요. 안 할 거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다시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다니고 하는 내가 죄가 아닌데 여러분들 과제 점수 더 주겠다고 굳이 과제를 하라고 할 때 안 했던 학생들을 뒤치다거리를 다른 과제를 먼저 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과제를 한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고, 그죠? 그게 최종 점수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1, 2, 3 해놓는 총 점수가 한 80점이었어. 그러니까 28, 16 해가지고 한 16% 받았어. 16% 받았는데 16%보다는 그래도 18%, 19%가 더 낫지 않나? 3%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저 3%라도 더 올리고 싶어요. 할래로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어. 과제 열어달라고 해놓고서. 그래도 난 어쨌든 16%였으니까 뭐 안 해도 16%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안 했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다시 0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과제를 16%를 한 게 아니라 한 6%만 하고 말았어요. 끄적이다가. 그러면 최종 점수 6%를 가져가는 거예요. 16%가 아니라. 이해돼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더 점수를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과제를 하라고 할 때 안 했던 학생들이 갖게 되는 어드밴티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왜? 남들은 과제 하라 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럼 뭐가 돼? 그럼 점수 더 주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굳이 과제를 늦게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거라면, 과제를 먼저 한 학생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신청할 거라면, 0으로 다시 시작해서 최종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라는 학생들은 목요일 오후 6시,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14일에 시험을 볼지, 21일에 시험을 볼지,
하는 그 쪽지를 볼 때 그때 나한테 연락을 하면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된 순간부터는 과제 점수 0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렇게 시작이 될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빨리 과제를 다 채워넣어서 20%를 다 맞겠다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겠어요. 레슨 1 마쳐봅시다.